장관님, 관심 사업인 이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예산이 얼마죠? 특별교부금 0.8%로 그 국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예산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3,818억 원입니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육혁명의 주체는 교사다. 네. AI는 수단일 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모순이에요. 교권보호 예산은 139억.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 연수 예산은 3,818억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니요. 아니요. 네, 작년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 사진입니다. 네, 당시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 전현직 교사, 예비교사 30만 명이 모였고 저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시 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교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셨고 뭐 저희들도 절절히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장관님께 서희초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저희로서도 뭐 교육부가 크게 반성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서희초 1주기 추모 행사에 장관님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네,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 1년간 교권 회복 노력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한 약속들 다 지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전국 교사 11,359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장관님께서 교권 회복 성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러합니다. 교권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 23년 5,050건으로 매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정말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대로 하고 계신 것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위한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특별 교부금으로 편성된 교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정식 명칭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예산인데요. 2024년 총 139억에서 2023년 189억 1,500만 원에서 50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예산은 약 평균 8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예산으로 학교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교원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수석 교사 역할 강화 통한 여건 조성, 교원 인사 제도 개선 5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장관님,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어떤 업무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네, 그 교육활동 보호센터 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이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이제 실시를 했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지방교부금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지역에서 이제 아니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시냐고요? 네, 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현장 네. 교사들이 요구해왔던 변호사, 네, 네. 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소송 전 분쟁 조정 기능,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수집 분석 이런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곳입니다. 네. 근데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는 상주 변호사나 상담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학생 분리제도 운영 현황, 기초적인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자료가 없어요. 이는 당연히도 시도교육청에 부여된 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 하나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관심 사업인 이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 특별교부금 0.8%로 그 국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예산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3,818억 원입니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육혁명의 주체는 교사다. 네. AI는 수단일 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모순이에요. 교권보호 예산은 139억. 근데 교사 연수 예산,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 연수 예산은 3,818억
818억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니요, 교권보호 예산이 요거는 말씀드릴 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방교부금에서 더 확대됐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화면 또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전북의 사건인데요. 네.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설을 막 했어요. 수업 방해했는데 이 사건 혹시 알고 네, 계시나요? 잘 알고 어떤 있습니다. 생각 드셨나요? 뭐 많은 분들이 그 화면을 보고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같은 이건 특이한 생각이고요. 케이스가 아니고요. 사실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공론화가 안 될 뿐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학생 또한 이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동의 없이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또 제가 전북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다수 피해 학생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수업권을 좀 지켜달라고. 선생님 교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수업권도 좀 지켜달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생 분리제도입니다. 네. 작년에 생활지도 고시로 발표가 됐었고요. 고시에는 있지만 분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분리된 학생이 보살필 공간, 인력,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법제화가 안 됐는지 잘 아시죠? 작년에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로 충분하다면서 부득불 반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안 소위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적은 예산 또는 교육청 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성과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데 예산과 인력이 다소 수반되지만 중요한 과제였던 학생 분리 제도는 완전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 보시면 학생 분리 제도 고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제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네. 그 분리 제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가 필요한지 않았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제가 좀 설명할 좀 기회 아니요. 저도 지금 발언을 해야 돼서요. 아니 제가 네, 법제화가 의원님 시간을 뺏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한번 들어보시죠. 제 설명을 좀 제가 이 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분리라는 게 어떤 학교는 교장실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또 뭐 교무실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공간 활용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회와도 그렇게 협의를 한 내용은 이 분리라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좀 가장 좋은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조금 한번 현장에 맡겨두고 현장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가겠다 해서 좀 그런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결과를 보고 확산하는 쪽으로 좀 저희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법제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학교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장관님, 점을, 현장 조사를 해보면 83% 제 기억에는 83% 정도가 학생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요. 법제화가 돼야만 이게 보장됩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한 다시 가지 한번 더 그 질의를 협의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네네. 교육 데이터 개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네. 5월에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이미 우려점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개방하는지를 먼저 보시죠. 여기 개별 학생들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 수능 점수, 나이스 관련 데이터인데요. 지금까지는 수능 점수 결과 연구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70%만 줬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3년만 지나면 100% 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능 점수, 영역별, 과목별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까지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전체 학생 수, 과목별 표준 점수, 과목별 등급 비율까지 다 공개가 돼요. 장관님, 학생 이름, 학교 이름 이런 거 가리면 어느 학교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습니까? 예,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비식별 처리한 후에 연구자에게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되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도 사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친 후에 적절한 연구인지를 보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데이터를 제공할 때도 온라인 방식의 그
데이터 안심구역이라고 RA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만 가져가도록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서열화가 그냥 노출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왜 이런 서열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자들한테 연구까지 못하게 하면 기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처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연구가 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에 100% 정보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사교육 과열되고 고등학교 서열화 심해질 거 당연한 처사인데 지금 데이터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셨는데요. 네. 교육부의 데이터 역량 관리 부실해요. 지금 디지털 사업 연수 과정에서 곧 교사 1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불과 5월에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정책을 마련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명단 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명단에 소속만 있고 이름은 다 가려져 있어요. 1차, 2차 회의 2번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 보시면 장관님 아니라고 하시지만 장관님께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에듀테크 기업이 있거든요. 좀 더 이어도 될까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네. 네. 이어서 나중에 3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